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터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71쪽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고추 가지고 강의를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건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강의를 해야지 뭔가 확실하게 주고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고추, 브로콜리, 모든 다 그 생산비 보장 바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그 갱가 비율 산출 방법이 나오잖아요. 갱가 비율 산출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생장 일수라는 말이 나오고 표준 생장 일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출제자가 모든 것 떠나가지고 표준 생장 일수에 대해서 정의하라. 그 다음에 생장 일수에 대해서 정의하라. 그 다음에 준비기 생산비 계수에 대해서 정의하라. 그러면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서술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적으로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계수 더하기 1 마이너스 준비기 생산비 계수 곱하기 생표 이것만 외울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초를 탄탄하게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산비 보장 그 보험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산비 보장을 구성하는 요소가 세 가지가 이렇게 보면은 그것을 표준 생산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준비기 생산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장기에 들어가는 생장기 생산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학기에 들어가는 수학기 생산비가 있을 겁니다. 이게 표준 생산비로 우리가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생산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준비기 생산비 더하기 생장기 생산비 더하기 수학기 생산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산비 보장 보험금인데 보장 생산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보장 생산비. 그러면 보장 생산비에 대한 구성 요소를 보자는 거죠. 그러면 보장 생산비에 대한 구성 요소는 준비기, 그 위에 여기서 얘기하는 준비기 생산비하고 생장기 생산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하고 생장기 생산비를 더한 값이 보장 생산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보험자가 이건 보장 생산비 준비기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고 생장기 생산비가 얼마 들어가더라.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어떤 생산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장 생산비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는 거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은 준비기 생산비 계수는 어떻게 준비기 생산비를 뭘로 나눈 겁니까? 보장 생산비로
나눈 겁니다. 그래가지고 준비기 생산비가 보장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개수로 만든 그런 어떤 것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 부분이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갱과 비율 관련 용어를 한번 다시 한번 더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생표라는 거 있잖아요. 생장일수하고 표준 생장일수 이렇게 나오는 거. 이 생표, 생장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생장일수는 정식일로부터 해가지고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 일수를 생장일수라고 지금 우리가 정의한다, 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정식일이 여기 있잖아요. 정식일. 어찌됐건 정식일이 며칠자에 심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식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정식일하고 수학 개시일 사이에 정식일하고 수학 개시일 사이에 지금 결국 사고 발생일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정식일하고 수학 개시일 사이에 여기서 정식일부터 이 사고 발생일까지 이 일수를 갱과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 일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생장일수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정식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지금 일수를 생장일수라고 하고, 그러면 표준 생장일수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정식일로부터, 자, 정식일 여기 있잖아요. 그죠? 정식일 여기 있죠. 그죠? 정식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개시일까지의 일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수학 개시일까지의 일수로 작물별로 사전에 설정된 값입니다. 그죠?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일수로 작물별로 사전에 설정된 값입니다. 이 설정된 값이 뭐냐? 우리가 고추 100일, 브로콜리 131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추 100일 사진,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30일, 이걸 외우자는 것 자체가 표준적으로 정식일부터 수학 개시일까지 작물별로 사전에 설정된 값이 고추는 100일이더라. 고추는 100일이더라.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30일이더라.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표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 수학 일수로 이제 가보죠. 그죠? 이제 그 수학기 중에는 우리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학기 중에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수학일수 나누기 표준 수학일수잖아요. 그러면 이 수학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수학 개시일로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가일수다. 자, 그러면은 수학 개시일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수학 개시일부터 여기 사고 발생일 이 시점, 그죠? 이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일수. 여기서부터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갱과일수를 얘기한다. 그죠? 여기서 경과일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다 이해가 됐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학 개시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의 일수. 그게 수학일수. 그죠? 그 다음에
표준 수학일수. 표준 수학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아주 넓어지죠. 그죠? 지금 일단은 말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표준 수학일수는 해당 작물의 수학 가능일수로, 해당 작물의 수학 가능일수로 어떻게 합니까? 정식일로부터, 정식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계약식 고지받은 수학 종료일, 수학 종료일 이쪽에 보이죠. 그죠? 수학 종료일까지의 일까지 일수에서 뭘 뺍니까? 표준 생장 일수를 차감한 일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일로부터 해가지고 수학 종료일까지 이 일수에서 뭘 뺍니까? 표준 생장 일수를 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고장 자체가 저기 종료가 지금 고추는 어떻게 됩니까? 고추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가 보장이 종료가 되니까 그러면은 정식일로부터 수확 종료일까지 150일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정식일로부터 160일째 되는 날 24시까지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보장 종료는 160일째 되는 날 종료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은 여기서 표준 생장 일수를 체감한 일수라고 그랬으니까 150에서 여기 고추 100일 빼주면은 표준 수확 일수는 50일이 된다. 50일이 된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표준 수확 일수는 150일에서 100을 빼주면은 50일이 될 거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160일, 160일에서 표준 생장일수 130일을 빼주면은 30일이 수학일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 가지고도 정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흔들리지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그 표준 생장일수 우리 뭐 다 아는 내용 고추 100일, 브로콜리 130일 다 하고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히 1을 초과할 수가 없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풀로 가득 차더라도 1 값이 나올 거고 날짜가 못 미치면은 1 아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장일수를 표준 생장일수로 나눈 값은 1을 초과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다.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추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 지금 gen가 비율 산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수학기 이전에 보험 사고가 있다 없다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기 이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수학기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생표 그다음에 수학기 중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 마이너스 수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놨습니까? 2023년 약관 기준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고추 52.7%, 브로콜리 49.2%. 그래서 5 더하기 2는 7, 고추.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아주 싸구려로 팔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49.2까지 확실하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 이론서 새로 바뀐 내용 발표되고 나서 뭐 초일 불산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뭐 학원가나 이쪽 유튜버 쪽에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출제자가 뭐 몇월 며칠 날 뭐 저기 정식을 했고 사고 발생이 며칠 날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가뭄이나 이런 연속되는 그 재해가 있었을 때 뭐 조사는 재해가 끝나기 전에 조사를 했고 뭐 이렇게 강우는 뭐 가뭄이 뭐 끝나기 끝나는 게 강우일 전날로 또 친단 말입니다. 이걸 풀어서 출제자가 출제를 하다 보면 자기가 자기 꾀에 빠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정식일 나오고 그 다음에 사고 발생일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출제 오류를 본인이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계속해서 이 출제를 손해평가사 2차 문제를 출제하는 데 있어서 한 문제 혹은 두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 오류로 지금 밝혀집니다. 저는 출제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모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제를 하고 나서 상호간에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것 자체는 뭔가 이슈화가 될 만하고, 그 다음에 뭔가 중복답이나 뭔가 이상한 그 수험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가 있을 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할애 시험 같은 경우는 손해액하고 피해액에 대한 개념조차도 출제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 건만 놓고 보더라도. 그리고 다른 내용들 자체도 사실상 매끄럽지 못한 그런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손해평가사 시험 자체의 수준은 사실 수험생은 엄청나게 수준이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출제자는 조금 더 매끄럽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악법도 법이니까 그게 따라갈 수밖에는 없는데 지금 제가 봐서는 뭐 날짜를 세가면서 손가락 발가락 10개 20개 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그 뭐 거기서 정식일 당일날은 빼고 뭐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건 아주 수준 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자체는 백액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우리가 정식일, 사고 발생일, 수학 개시, 그 다음에 수학 개시를 지나고 나서 사고 발생일하고 수학 종료일까지의 그런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연속되는 재해 발생 시에 그 사고일자를 어떤 날짜로 결정할 거냐, 그건 이론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자체만 제대로 성립이 돼 있으면은 고추하고 브로콜리하고 관련되는 그런 어떤 그 경과 비율하고 관련되는 어떤 그 수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유독 이거 고추 브로콜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는 버섯 목 쪽에 가면은 우리가 더더욱 더 많이 쓰여질 겁니다. 그래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늘 이 시간에 인지를 하고 수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선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 내용을 보고 나서 아래쪽에 212쪽이 되겠죠. 여기에 나오는 보장 종료하고 보험금 관련되는 이 내용들 이제는 눈에 더 확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추 같은 경우는 보장 종료가 정식일로부터 150일째 되는 날 24시 그렇게 하고 표준 생장일수는 100일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자다가도 일어나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뱉어야 될 말이 고추 같은 경우는 병충해 있다 없다 해가지고 잔경피병자 그래가지고 병충해 있는 경우는 잔경피병자 그 다음에 병충해가 없는 경우는 잔경피자 그 다음에 수학기 이전 경과 비율 수학기 이전 경과 비율은 5 더하기 2는 7 그렇게 해가지고 52.7 그 다음에 사실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0.527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들 현장에서는 1 마이너스 0.527 해가면서 사실 하기가 시간이 빠듯할 겁니다. 그래서 아예 공부할 때 0.527 더하기 0.473까지 외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장일수 주어지는 거,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니까 생장일수 출제자가 뭐 며칠 딱 이렇게 주어지면은 생표 그렇게 대입을 해주면은 문제가 아주 깔끔하게 빠른 시간 안에 풀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기 중은 어떻습니까? 수학기 중 경과 비율은 1 마이너스 수표. 그래가지고 표준 수학 일수 이것도 주어질 겁니다. 표준 수학 일수 주어질 거고 그 다음에 수학 일수 나오는 것 가지고 바로 대입해 가지고 수학기 중 경과 비율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바로 위에 경과 비율에 대한 선 지문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비율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비율. 자, 그냥 단계별로 피해 면적 나누기 재배 면적 해가지고 그 비율이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손해 정도 비율, 손해 정도 상태를 보든지 안 그러면 그 손해 정도 비율을 아예 수험생 당신들이 직접 구하시오 이러면은 또 직접 구하는 방법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손해 정도 비율까지 곱해주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이 있으면 1 마이너스 미보상 비율 해가지고 피해율이라는 게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병충해가 있는 경우는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1급 70%, 고추니까 1급이 70%가 1급이에요. 그죠? 1급이 그 70%그 우리가 인정 비율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1급, 2급 50%, 3급 30% 그렇게 해서 1급 같은 경우는 역세, 훗, 밭, 한 그렇게 해가지고 다 외우자고 얘기했습니다. 1급 70%, 2급 50%, 2급 제시 담당,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방 다 외우자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다른 거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추, 감자는 뭐 부회 시험에 나왔으니까 뭐 그거 다시 써라, 5개 써라 말아라 이런 그 출제자 그 본인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또 쓰라 말아라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고추 정도는 우리가 외워주자. 그래서 3급 흰균 무진기, 흰가루병, 균핵병, 무름병, 진딧물 및 기타까지 해가지고 외워주자는 얘기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고추까지 끝이 났단 말이에요. 고추까지 끝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브로콜리도 한번 봐보시자고요. 그러면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증식일로부터 160일째 되는 날 24시. 그 다음에 표준 생장일수 130일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보험금 계산식은 잔경 피자 그대로 갔죠. 그죠? 잔경 피자 그대로 오면 되는데, 지금 수학기 이전 갱가 비율, 수학기 중 갱가 비율, 준비기 생산비 개수만 다르고, 고추하고 구하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갱가 비율은 싸구려 0.492, 브로콜리는 싸구려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492, 0.508. 외우지는 않더라도, 쉽게 접근을 할 거예요. 당하지 않고. 그래서 0.492 더하기 0.508 곱하기 생효. 이렇게 가면 될 거다. 그 다음, 수학 이 중견과 비율은 1 수효. 그렇게 가고. 자, 여기서 여러분, 피해율이 있잖아요. 피해율. 여기서 피해율은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한 번 더 알고 있어야 될 게, 피해 면적을 재배 면적으로 나눠 가지고 이게 피해 비율일 거 아니에요. 그죠? 피해 비율,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해 비율이에요. 그죠? 피해 비율이고 곱하기, 지금 아까 요 위에 같은 경우는, 고추 같은 경우는 혼의 정도 비율이라는 게 중간에 쓰여졌어요. 근데 지금 피해 면적하고 재배 면적 나누는 거는 고추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1 미보상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다른 게 뭐냐? 작물 피해율이라는 걸 쓰고 있더라. 그죠? 작물 피해율. 이게 또 특별하잖아요. 작물 피해율. 그렇게 해서 이 작물 피해율 자체가 50% 피해, 80% 피해, 그 다음에 100% 피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가중치를 0.5로, 0.8로, 그 다음에 1로 두는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난 시험, 9회 시험에서 지금 표준 생장 일수를 주었다, 안 주었다, 뭐 표준 수학 일수를 주었다, 안 줬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그 출제 의도 자체 아주 그 표준 수학 일수를 안 줬다, 표준 생장 일수를 안 줬다. 이거는 뭔가 출제 자체가 어떤 지식의 측정 자체를 아주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이 안다, 모른다.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측정, 실력에 대한 측정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우리 해가림 시설에 대한 다제 금액, 뭐, 목재가 얼마, 철재가 얼마, 그걸 수험생들이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그거는 쭉 손해평가사 시험의 수준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저는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양이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또 그런 뭐 자재 비용을 수험생 당신들이 다 외워서 뭐 이렇게 하라, 이거는 출제자 자신도 당일날 시험장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뭐 철제 A다, 목재 뭐 다른 B다, 뭐 이런 구석에 있는 걸 끌어내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본인도 못 풀어요. 뭐 그걸 시험 낸다는 것 자체가 아주 거불성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가장 핵심은 관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변별력을 가지면서 준비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다소 흥분한 그런 어떤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설랑설레 뭐 이렇게 뭐 할 그런 어떤 계제까지는 아닙니다만 뭔가 수험생의 입장, 그 다음에 출제자의 입장 다 같이 놓고 생각할 때도 뭔가 좀 조금이라도 더 매끄러운 문제, 그 다음에 정말 그 수험생 입장에서 야, 진짜 좋은 문제였는데 내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 풀었구나.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그런 시험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기초를 한 번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다 생각을 하시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그 다음 시간에 고추, 브로콜리, 메밀, 뭐 그다음에 기타 우리 생산비 보장 품목들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피터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